전해드리는 순간 속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었죠. 직무 정지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탄핵 소추가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게 되면 기각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거든요. 이 직무 복귀를 바로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5개월이 걸렸습니다. 무려 5개월이 걸려서 이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금 최재현 앵커가 전해준 대로 곧장 직무 복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실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참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였고 그리고 이게 결국 결론이 5개월 만에 났고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살짝 좀 면구스럽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허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탄핵 사유 자체가 애초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만큼의 사유였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MBC 간부 재직 시절에 있었던 어떤 사유들은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직무 집행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인 탄핵 소추로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핵심적인 쟁점은 그러니까 두 명의 위원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임명하는 그 결의를 했다는 것이 방통위법상 의결장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이런 부분이 탄핵 소추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만약에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리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방통위법상 근거 규정도 있는 데다가 이게 임원진 자리가 이 7월, 8월에 만료가 되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지금 상임위원 추천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위법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 위법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우리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저는 이게 마지막에 최후 보충적 수단으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까다롭게 그 소추 사유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재량권 행사의 영역이었고 방통위원장 판단으로는 그런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충분히 임박했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대 4였답니다. 기각과 인용의 판단이 4대 4로 엇갈렸다. 그리고 기각의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환창 이렇게 4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각 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이제 인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지금 됩니다. 어쨌든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첫 번째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아마 그래서 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원래 파면을 시키기 목적이잖아요. 네. 위헌 위법이다가 파면시키기 목적인데 그 파면을 심리하는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5개월 걸렸다고 하지만 그 전에 수원지검 차장 이정섭 차장 검사는 9개월이 걸렸어요. 네. 9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때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9개월 후에 그때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 탄핵 소추안 자체가 허술하다는 그런 지적까지 헌재에서 다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 탄핵해서 직무 정지가 돼서 9개월 만에 복귀를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10명이 지금 그 헌재의 탄핵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당장 한덕수 총리부터. 네. 그다음에 제재해 감사원장. 네. 그걸 비롯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직무가 정지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헌재에서 계속 기각이 되는데 이것을 탄핵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직무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를 일종의 완전히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 결과가 낳고 있거든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또 다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급하지만은 지금 뭐 중앙지검장이나 감사원장이나 네. 총리나 이쪽도 빨리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신유님,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 대상들이 번번이 이제 기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정섭 검사도 기각됐고요. 손중성 검사 기각됐고요. 오늘 이제 국무위원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도 결국 기각됐는데 이 탄핵 추진 다 이제 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던 거잖아요.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강성파와 온건파가 계속해서 내부에서의 고민을 치열하게 논쟁으로 하고 있는 건데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리 다툼 한번 해보고 사법부의 판단 받아봐야 된다라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그동안 더 우세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의 사실 검사 탄핵, 이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기각이 되면 사실은 더 치명적인 내상을 받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할 때는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 복귀를 곧바로 하게 될 텐데 기각 결정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뭐 MBC 탄압이든 네. 그리고 2인 체제에서 결정됐던 많은 부분들이 모든 게 다 합리화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방통위원이 국회에 3명의 추천목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또한 정쟁의 그런 결과인데요. 최민희 방통위원장 임명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그리고 이 정권 이런 부분부터 파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네. 더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일단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목소리를 일단 들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르면 의사 정족수는 규정을 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3인의 위원들을 추천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2명 가지고라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입법 취지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인 체제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자, 헌재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어떤 판단이 나왔는데요. 일단 방통위는 법으로 봤을 때 5인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하나 그렇긴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또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재적 의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도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된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인 체제가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도 공영방송의 어떤 이사 자리를 임명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도 의견을 그렇게 선고문에 작성을 한 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헌재의 탄핵 소추안이 들어갔던 건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헌재에서도 얘기를 해준 걸로 봐도 되겠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만 탄핵이 인용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진숙 위원장의 이 이전 리포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지금 의결 정족수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2명이 소집 요구를 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을 뺀 나머지 3명의 위원이 있어야지만 이게 위원회 구성이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국회 측 입장이었어요. 네. 소추인단 측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법에 3인 이상이어야만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은 상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2명으로서도 2명 중에 과반이 찬성을 하면 2명 중에 사실 한 명 하면은 과반이 되지 않으니까 2명 모두가 찬성을 하면 과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조항을 가지고 반드시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2명을 찬성해야지만 과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소추인단의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유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보다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3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은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인 체제에서도 어떤 다수결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이사 그리고 임원진들을 선임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결 정족수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님, 사실 네. 이 이사 선임 2인 체제에 국한하도록 만든 그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다. 민주당이 추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들 여당에서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민희 지금은 과방위원장인데 당시에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최민희 의원은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으로서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결국엔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원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탄핵 그 기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무도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탄핵을 해왔었던가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아마 최재해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 29번이나 탄핵이 있어서 탄핵이라는 제도는 원래 이렇게 자주 이용됐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헌정사의 첫 국무위원 탄핵은요. 2023년에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처음입니다. 네. 그때서부터 이렇게 본격화된 거예요. 지금 나온 오늘 결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자각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